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7월 25일입니다. 화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시장 투자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인다만, 그 시장마다 특징에 따라서 종목들이 이게 그 시세 나는 분야들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그 일찍이 연초부터 계속 그랬었다만, 조정장에서는 가는 놈만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선택과 집중해서. 그래가지고 버블이 생기고 막 그러죠. 앞으로,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골디락스예요. 근데 저는 골디락스는 자체 경제 단어를 믿지를 않습니다. 않아요. 그,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경제가 계속 꾸준히 그렇게 그 유지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10몇 년 동안 시장 바라보면 한 100분의 80 이상 사람들이 시장에 한 80 이상 90까지 막 이렇게 시장 간다고 열광할 때는 꼭 어딘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반대로 시장이 90%가 안 좋다 할 때는 그때는 또 투자 기회고. 이게 참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다만 저는 투자할 때 심리작용 있잖아요. 투자자의 심리작용. 심리가 한 6, 70% 차지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진짜입니다. 예. 저는 투자할 때 다른 심리를 상당히 중요시 보는 거예요. 음. 에이, 뭐 심리 누구 볼 줄 몰라. 나도 볼 줄 아는데. 틀리죠. 혼자 사고 팔고 하는 거하고 회원들 거느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제가 보기에는요. 올해 시장이 변곡점이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변화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치고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부딪히고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변곡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주기가 6개월 갈지 뭐 1년 갈지 좀 그렇다 말이죠. 과거 같은 데 보면은 뭐 그 이제 부동산이 가장 문제를 많이 키우죠. 과거 계속 보면은. 근데 올해는 참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은행 대출을 계속 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주택 구매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비례예요. 뭐 어떻게 설명할 줄은 모르겠어요. 엄청 비쌈에도 불구하고. 역시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얼마 정도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그것도 한 가지 체크 요인이죠. 그래서 지금 뭐니 뭐니 하도 방향은 딱 한 가지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국제금리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미국의 그 FED 보면은 그 원로들이든가 막 하는 얘기들 보면은 다 기준이 뭐예요? 국제금리예요. 이게 참 제대로 잘 가면은 좋은데 미국에서 재무부에서 이게 채권도 막 발행하고 이 가격이 어떤 한계까지 오면서도 이 채권으로 이게 구멍을 뚫어볼까 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위기가 터지는 거죠. 참 애매모호하게 요 올해는 뭐 어디가 뭐가 터질지 저도 솔직히 좀 저는 올해 진짜 금융이 터진다고 난 생각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시장이라는 거는 몰라요. 몰라요. 변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80% 이상 사람이 시장이 좋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하고 좋다고 다들 좋다고 근데 여기에다가 소금만 조금만 뿌려주면은 실망 매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거 경험입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뭐든지 간에 미국 시장도 그래도 지금 퍼가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로 지금 거의 왔죠. 버블 수준이죠. 버블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딛고 또 많이 간다? 에코프로 오늘 보니까 한 130만 원가 또 가대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 봐라 2차전지 가잖아. 안팀장 왜 안 간다 그러게 가잖아. 가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뭐라 설명할지 모르겠어. 오늘 거래 대금 보니까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8천억이더라고요. 1조 8천억. 어떤 개별 주식 기업 하나가 전체 시장의 하루 유동성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어쨌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한다 하니까요. 근데 경제학적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전히 그거는 유지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전기차 가격이 지금 경쟁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면 2차 전지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거 이제 부담되겠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매출은 늘어도 영업이익은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히터류 하나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희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것을 무방비하게 계속 확대해 가면은 중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 정부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IRA 법안은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경제학적 원리로 본다면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히터류 의지가 계속 높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강도가 더욱 높아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예, 변곡점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 가격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하는 말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리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음. 자, 푸틴이 왜 오데사를 때리겠어요? 무역 수출하는 걸. 우크라이나 뭐 보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뭐 수출을 막기 위해서 아니겠죠. 아니겠죠. 제가 그랬었죠. 오데사 때리면은 이제 농산물 안 오르면 좋겠는데 오르면은 문제가 생긴다고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은 국제 금리가 오르게 돼 있어요. 국제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냐면은 푸틴은 협상 테이블에 미국을 끌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데사를 집중적으로 포격을 완전히 거기만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며칠에. 그러니까 내 말이 맞은 거예요. 미국의 협상판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니 옐런 중국의 강 이유하고 비슷합니다. 국제 금리를 움직이는 것이 푸틴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오데사도 막고 어쨌든 흑해로 다니는 농산물은 전부 다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 그 농산물이 또 오르면서 물가 또 착동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또 덜렁덜렁하면서 또 치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은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되든 간지 예, 뭔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한번 사두 보세요. 예, 경동. 뭔가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의 차트가 너무 좋네요. 예. 대봉 LS 괜찮은 기업이에요. 괜찮은 기업이고 죄될 건 없는데 자, 대봉 LS 보면은 지금 주요 학연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 의약품 원료하고 화장품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시중에는 방사능 오염 테마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야네가 오늘 그 4년 전부터 그 국채로 해가지고 비라클루티드라는 그 뭡니까 시제품 그 약물 건물 그 약물 그 시제품 약물을 개발해냈대요. 국제 과제로 이걸 한 4년 동안 했나 봐요. 이게 비만 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네요. 어, 그렇다 하네요. 예.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로 시장에 지금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 대봉 LS 같은 경우 지난 그 주당 순이익이 780원이었고 올해 1분기가 150원 나왔어요. 수당 순자산 11,000원이고 영업이익률이 7%, 부채가 24. 그리고 그 배당도 작년에 한 50, 배당은 많이 안 주더라고요. 유동성 47. 그리고 차트 구조 딱 봤을 때는 물량이고 뭐고 할 때 좀 단기로 접근해도 상당히 좀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야네가 시총이 여러분 세력들은 그 이게 뭐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총이 작으면 작을수록 세력들이 관리하기가 좋죠. 물론 큰 기업을 주가를 띄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큰 세력이겠지. 루닛 같은 거 2조까지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큰 세력들이겠죠. 여러분 주가는 오른다는 것은 무조건 세력이 참여가 돼 있어요. 여기 큰 세력이든 작은 세력이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대중 투자를 사고 파고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정한 세력군이 다 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혹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가. 내가 알기로는 루닛에는 뭐 홍콩 펀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대봉 LS 하나 하고 그리고 대원제약.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비만 치료에 관련해서 그 뭡니까? 비만 치료제의 패치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예. 여기도 원래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여기에 관련 연구 개발을 같이 진행을 했나 봐요. 효과를 확인했답니다. 어쨌든 대원제약도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죠. 감기약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진단키트 기업들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진짜 돈 많이 번 기업들은 진짜 억수로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이 막 몇십 배씩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례는 넷지노믹스 같은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단기 쪽으로 한번 접근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고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본다면은 야네 회사가 미국에 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 기업이 엄청 좋아요. 예? 사실은 작년부터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됐습니다. 자네가 그 인수한 그 미국의 그 실험실 있잖아요. FDA 허가 없이도 그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뭡니까? 그런 군한이 있는 그 연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분자 진단이 암에 효과 있다 없다 이게 연구실에서 판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기술을 수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겟지노미스가 뭐예요? 분자 진단을 하는 기업이. 그럼 야네가 무슨 배짱으로 미국 기업을 다 인수했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자본금 2천억 넘게 모아놨어요. 예, 그거로 이제 인수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물밑 작업을 한 2년 가까이 한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이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거의 성사됐다고 하니까 축하될 일이고, 근데 이게 뭐가 또 연결되냐면 내년에 대선이 있죠. 대선 있죠. 대선 있으면 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캔서 문샷. 캔서 문샷. 암을 전복하겠다는 바이든의 공약. 그거예요. 캔서는 암이란 뜻이고 문샷은 그 이제 달나라에 로켓을 발사하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만 하면은 한강의 기적 만들자 막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암을 정복하는 기적을 만들자. 예. 일종의 프로젝트예요. 이게 바이든 때부터 1세대고 아니 바이든이란다. 그 오바마 때 1세대를 이제 진행했고 이번에 2세대. 아무튼 미국에는 비만도 많고 하니까 암 환자들이 매년마다 몇십만 명씩 발생합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그 강한 의지로 보면 되죠. 넥스턴이고 바이오. 네, 동사요. 이 바이오 기업인데 야네 기업은 좀 약간 틀린 거 뭐냐면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여기저기에. 야네 그 투자 자회사 중에서 EV 첨단 소재도 야네 자회사예요. EV 첨단 소재가 뭐예요? FPGB를 만드는 기업이죠. 요즘에 그 뭡니까 PCB 관련 기업들 아주 열광이에요. 예. 제가 진짜 한 2, 3개월 전부터 FCBGA 계속 강조해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회로 기판인 거지만 아니라니까요.
모든 전자제품에 앞으로 초거대 AI는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2.5D, 3D 식으로 이제 겹쳐가지고 모든 이제 그 PIR 반도체라든가 그거 이제 그 뭡니까 고성능 반도체 다 하나 묶어가지고 이제 슈퍼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야네 자회사들 중에 야네 투자 회사 중에 미래산업이 있잖아요. 미래산업이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 리튬 광산을 체결을 했어요. 참 네스턴 바이오 돋보기는 바이오가 치면은 이 회사에 거기 좀 뭔 말인지 아시죠? 숨어 있는 그런 가치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가격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내면에 있는 기업의 자회사, 관계사, 연구 개발 목적 쏙쏙쏙쏙 들어가서 쭉쭉쭉 다 빨아내야 돼요. 고급 정보들은. 그래야 회사 가치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가치를 알다 해서 거기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최대한 싸면 되는 거예요. 뭐 언제 싸게 사? 사람들이 안 살 때, 팔 때, 시장에 나쁜 뉴스가 나올 때 여러분 악재를 즐기세요. 악재가 여러분께 계좌를 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매일마다 시장 폭락하기만 기다린다니까요.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사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금 진짜 1위부터 20위까지 순서를 내가 다 만들어 놨어요. 이 기업은 이 가격 들어와서 내가 매집하면 무조건 부자 된다. 기업의 그런 내용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 지금 세상에 새로운 기술이 탄생했을 때는 진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JK 10배 수익 한번 나왔죠. 다음에 또 나옵니다. 가능하다니까요. 다음에 어디서 나올까요? 역시 의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의아에서. 저도 몇 개 분야를 보고 있는데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일찍이 탄생한 거예요. 이래 불러보니. 저는 한 1년 넘게 2년 갖고 있었는데 진짜 7개월 차에 이런 수익이 냈으니까 뭐 운도 좀 좋았죠. 안 팀장도 좀 벌었습니다. 회원들보다 많이 못 벌었어요. 제 단가가 회원들보다 조금 높아요. 저는 항상 회원들 챙기고 나서 저야 매수해. 제가 회원들보다 먼저 매수하면은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증권 자격증으로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놓고 편을 사게 하라 하면은 저는 법이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주식도 굳이 사기 칠 필요 없어요. 정정당하게 잘 투자하더라도 언제든지 기회가 찾아옵니다. 저는 주식 한 10여 년 했어요. 소원 풀었네요. 10배 주기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말이죠. 다음에 또 도전해야 되겠죠. 20배를. 20배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 하시려면은 된다고 강한 그런 신념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면 절대 저런 수익 못 먹습니다. 시장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뭘 보고 그게 난 된다고 믿는다니까요. 된다. 된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좀 많이 보세요. 해외 사례들 보면은 거의 지금 이런 에이러 플랫폼들이 거의 1조, 2조 거의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엔비디아 보세요. AI 패블리스 지금 얼마예요? 1300조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AI 팹들이 1조 이상 간다고 해서 거기 뭐 윤이 2조 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싼 거 아니에요. 미래 가치 대비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앞에 제일 먼저 선두하는 기업들이 이게 부단히 야네가 이 시스템이 계속 의료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후발업자들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름은 길어질수록 병원들은 야네 시스템을 더욱 의지하게 돼 있단 말이죠. 더욱 정확해지고. 그러면은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건데요? 어떻게 평가할 건데요? 이런 좋은 기업을 2조? 20조 뭐 비슷하겠다. 2차 전지 히토류도 20조 이상씩 가는데
여러분 차 사는데 먼저 돈 쓰시겠어요? 아픈데 그 뭡니까 치료하는데 돈 먼저 쓰겠어요? 때로는 저는 진짜 투자할 때 간단하게 생각해요. 뭐가 급한 거 보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라는 건 다 그렇잖아요. 차는 안 사면 다지. 근데 아프면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업의 가치가 더 높습니까? 그렇죠? 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 신념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신념. 이런 신념은 목표가 없어요. 버버리면서도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변곡점이 한번 닥치겠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싶으면 한 열 몇 배 올랐으면 이제 서서히 분할 매도하면 되는 거죠. 저희도 반만 팔았어요. 반을 갖고 있어요, 아직. 한번 봅시다. 그게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보기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수급을 좀 체크도 잘 하는데, 아직 제게 큰 물량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분명히 뭔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FDA에다가 신청해 놨잖아요. 그렇죠? 허가 절차를. 거기에 만약에 통과된다고 소식을 뭐 또 어떻게 될까? 또 한번 점핑하겠죠. 근데 지금 와서 뭐 공략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와 투자하는 거는 분명히 도박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리스크란 거는 내가 굳이 안 와도 되는 일을 리스크 감안해서 수익을 탐내는 거는 그건 도박이에요. 투자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응.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금방 제가 뭡니까? 자, 몇 개 하나 더 짚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어, 자, 농산물 중에서는 경농이 자, 여러분 이 중에 딱 하나만 아세요. 응? 하나만. 이것저것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시장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분야 같이 사면은 손실이 점점 확대될 수가 있어요. 오늘 가온전선이 갔죠? 그렇죠? 응. 그냥 계속 갖고 계세요. 예? 오늘은 전선 때문에 간 게 아니라 LS 그룹 때문에 간 거예요. 예. 아무튼 앞으로 전력, 철도 다 많이 갈 거라고 난 생각이 돼요. 예. 철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 토목 프로젝트를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현대건설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최대 1조 몇천억짜리 지하 뭡니까 지하 인프라 발표를 또 했죠. 며칠 전에 철도 인프라도 발표했어요. 올해 2조 넘게 또 투입된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는 재정 정책을 써야 돼요. 가장 효과 빠른 것이 인프라 투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게 1년에 돈 풀기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정부는 경기가 어려울 때 인프라 투자를 많이 발표합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더운데다가 해외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있죠.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자, 그걸 비추어 봤을 때는 제가 며칠 전에 자, 항공철강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국이 8월 1일부터 갈륨하고 게르마늄을 반도체 핵심 히토류를 수출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 1차 파동이 있었어요. 그럼 2차 파동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시장의 동향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폭락할까? 아니죠. 제재하면은 대체제가 시장에서 찾는 성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분명히 저도 잘 보니까 제일 먼저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게르마늄을 대체하는 아르곤 가스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 우크라이나 재건. 무슨 토목 인프라 재건하도 철근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하겠죠. 철근.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뭘 하든지 도로를 짓든 뭘 하든 그렇잖아요. 철근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샀는데 이거 조금 떨어졌다고 전절해버리면은 그거는 참 물론 100% 간다는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언제 할 거지 않습니까?
8월 1일 날에 그 이제 히토류도 이렇게 엮여져 있고 하니까, 예. 한번 잘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뭡니까? 그 페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확연하고.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장의 수급이 워낙 지금 쪼다르다 보니까 모멘텀들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시장의 지금 요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모멘텀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기업이 상당히 좋죠. 이게 여러분 흑연뿐만 아니라 야네 페라이트 관련 산업이기도 해요. 페라이트에 들어가는 모든 그 몇 개 주요 소재들 다 야네가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흑연골은 꽤 괜찮은 기업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매집을 했죠. 그렇죠? 이거 조금 움직였다고 해서 뭐 손절하면 여러분 진짜 밉습니다. 잘 보세요.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두 개 말한 것은 이제 중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한다고 나서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이게 테마긴 테마인데 현금 흐름 없긴 해요. 근데 워낙 글로벌 빅 이슈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해결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슈화가 계속 긴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거는 또 좋은 거예요. 뭐만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선 치를 때 저희가 한 1년 전부터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대선 2개월 직전까지는 이게 대선의 이슈가 계속 도는 거예요. 뭐 야 1등 하다가 누구 1등 하다 그러면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선 2개월 딱 놔두고 팔면 딱 되는 거예요. 고점 찍을 때. 그러면 거의 수익이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언제 파냐? 대선을 치를 때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식에서 큰 돈을 버시려면은 항상 멀리 보여야 돼. 일찍이 준비하고. 대중 투자들보다 1, 2개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뭐 여기에 샀다 저게 팔다 여기 목표가 여기 손절가 이러지 말라니까요. 속이 좁으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보세요, 여러분. 안 팀장이랑 용돈 벌자 하면 굳이 제 안 팀장 듣지 마세요. 난 듣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투자하시면서 다 그런 거는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하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즘에 좀 행복하고 싶으면은 몇 천만 원 갖다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집 하나가 뭐 4, 5억씩 하는데. 그러면 허심하게 주식을 해서 큰 돈 벌려고 목표를 잡아야 되지. 왜 그 1, 20% 먹다가 뭐 2, 30% 손절하고 왜 그런 투자를 왜 합니까? 여러분, 죽어도 큰 물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남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투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또 뭐가 있죠? 안 팀장 말씀드렸던 종목이라면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릴게요. 물론 좀 주가가 떨어졌던 종목군들도 있던데 제가 보다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본인 질문 안 팀장 했던 그것이 있더라면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헬스케어 지난번에 그 누가 물어봤죠? 인피니트 헬스케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거는 뭐 제가 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가요? 헬스케어 회사들 잘 보세요. 예. 지금 헬스케어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AI 기업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뭡니까? AI 헬스케어 이게 관련 산업을 막 분야로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이들이 많이 보여요. 자, 이 안에는 플랫폼이에요. 헬스케어들은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앞다리가 맞는 거죠. 예, 앞다리가 맞는 거예요. 이 안에 두 사가 합치면은 더욱 뭡니까? AI 헬스케어 플랫폼을 확장성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 회사들이 전부 다 대학병원을 한두 개씩 다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 자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네가 이런 걸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게 진짜 배경이 뭔지를 잘 보시라 말이죠. 진짜 파장 효과가 있는지 없는 건지. 그렇죠.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누구하고 손 잡았어요? 최근에? 루닛하고. 예.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예.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보제약은 뭡니까? 경보제약은 JK하고 뷰노는 녹십자하고 녹십자에 또 헬스케어라면은 또 누가 있죠? 이런 거. 헬스케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헬스케어도 분야가 워낙 방대해서 뭐가 먼저 움직일지는 저는 100% 아직은 장담은 못해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변곡점이 왔어요. 변곡점에 왔고 시장 동향이 뭐가 어떻게 먼저 움직일지는 이제 그 생각을 일단 해두면서 시장 동향이 어떻게 먼저 선순위가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의 그 결정도 바뀔 겁니다. 지금은 100% 확정지어서 투자하는 것은 그거는 좀 무리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는 이게 다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제 변곡점에서 투자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절대 단기에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